인생에서 절대 참지 말아야 할 5가지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닐까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참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건가? 계속 참으면 언젠가 달라질까? 아니면 내가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살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래 참을수록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인생에서 절대 참지 말아야 할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에 익숙합니다. 참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참지 못하면 나만 못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참음이 미덕은 아닙니다. 참아야 할 것이 있고 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참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의 감정적 충동입니다. 화가 나서 당장 폭발하고 싶은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참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반복되는 상처, 나를 갉아먹는 관계, 몸이 보내는 신호,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참으면 그 참음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불편해서 참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왔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인지. 오늘 5가지 이야기는 2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참지 마세요. 이게 가장 먼저 드리는 이야기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 참게 되고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반성을 먼저 해볼게요.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공개적으로 나를 낮추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오래 참아왔나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계속 참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처음에 상대방이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말이 또 옵니다. 내가 또 참습니다. 상대방의 무시는 더 당연해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무시는 한번 허용되면 반복됩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 중에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별 반응 없이 넘겼습니다.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또 그랬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그 상사는 회의에서 내 말은 거의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불쾌함을 표현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습관적으로 나를 낮추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가 보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그 말 좀 불편했어요. 아니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짧아도 됩니다. 명확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쌓이면서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상대방이 배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참는 것이 더 성숙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명백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그냥 넘긴 것이 있나요? 그때 왜 넘겼나요? 괜히 튀는 것 같아서, 나만 예민한 것 같아서, 어차피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에서, 아니면 내가 참으면 상대방이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조용히 참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반복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참았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일이 또 옵니다. 또 참습니다. 이 패턴이 고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게요. 오랫동안 직장에서 비슷한 성과를 낸 동료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지만 참았습니다.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어차피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연해졌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차분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성과를 어필하고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됐지만 이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라는 것이 싸우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의 이유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한 일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이면서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요즘 몸이 어떤가요? 늘 피곤한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픈 곳이 있나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나요?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나요? 그런데 그냥 참고 있나요? 바쁘니까, 별거 아닐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피곤하다, 조금 불편하다. 그때 쉬거나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도 무시하면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말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깨가 자주 아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별거 아닐 거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팔을 제대로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에 갔더니 오래 방치한 결과가 돼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처음 신호가 왔을 때 같더라면 훨씬 빨리 해결됐을 일이었습니다. 몸의 신호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신호도 있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재미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신호들이 올 때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쉬어야 한다고, 돌봐야 한다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참지 마세요. 그 신호가 올 때 멈추는 것이 나중에 더 길게 쉬어야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지금 몸에서 불편한 곳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낮추는 생각을 참지 마세요. 이것이 5가지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머릿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목소리가 있지는 않나요? 나는 원래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래.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 됐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냥 두지 않나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이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이 생각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가혹한 비판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비판보다 더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상처받을 텐데 내가 나에게 하는 그 말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들었던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들은 말, 실패했을 때 들은 말, 그 말들이 내면에서 내 목소리가 되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참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반대 증거는 없는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중에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는가? 대부분의 경우 반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세요. 스스로를 낮추는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면 점점 커집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생각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 작은 반응이 쌓이면서 그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5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참지 마세요. 마지막이면서 가장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 주변에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사람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오래된 관계라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좋은 면도 있어서 끊으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 고민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소중한 것인데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쳐가면서 유지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잃어가는 것이 옳은 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관계입니다. 가끔 힘든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를 자꾸 낮추거나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기만 하고 채워주는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일방적인 관계.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거리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 연락에 조금 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내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좋은 것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느라 가득 차 있으면 진짜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참아야 할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구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적 충동. 화가 나서 당장 말하고 싶은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결정.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노력. 이런 것들은 참는 게 맞습니다. 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것.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 나 자신을 낮추는 생각.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참을수록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이 구분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참으면 상황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나빠지는가. 나아진다면 참을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나빠진다면 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참아야 할 것인지, 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구분이 보이면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가 명확해집니다. 자신을 지키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많이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잘 참을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 편해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당한 대우가 줄어듭니다. 몸이 조금 편해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 자리에 더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옵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쌓이면서 1년 후, 5년 후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얻은 인생은 나를 지키면서 단단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인생은 자신을 지키는 순간부터 조금씩 좋아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